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선입니다. 오늘은 유명하신 분이에요. 블랑카. TV에서 너무 많이 나오셨고, 네네. 저도 굉장히 많이 덕분에 많이 웃었는데 정철규 님이 와주셨습니다. 자신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겸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 강사, 일명 개강사 랑카랑카 프랑카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뭔가 반갑습니다. 업데이트된 거네요. 네네네, 반갑습니다. 뭡니까 이게 피라미드 나빠요. 하이 IQ 소사이어티의 멤버가 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만점 합격으로. 네, 맞아요. 전문 강사 그렇게 사장님 나빠요 외치시더니 다문화 관련 일을 진짜 하고 계셨네요. 네. 하지만은 제가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는 저는 정말 덕분에 많이 웃었었는데 제 수업에 와주신 거예요. 지금 네. 셀멘탈 초급 수업을 수강하시고 어제 얼마 안 되는 상태인데, 그래서 너무나 반갑기도 했고 저를 어떻게 아셨는지도 정말 궁금했는데 네.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나요? 제 지인 중에서 우연히 통화를 했는데 네. 제가 요즘 낮에 이렇게 책도 좀 보고 긍정적인 이런 그 유튜브 메시지 이런 영상들을 좀 본다. 그랬더니 네. 그분이 그러면 너 혹시 박세니라는 분 그걸 아냐 해서 그때는 제가 몰랐거든요. 예. 그래서 모르는데 했더니 책을 하나 내가 선물을 해줄게 라고 하고 카카오톡으로 책 선물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주소 네. 입력해가지고 받아놓고는 네. 저도 책을 이것저것 좀 읽는 게 있어서 그냥 책상 위에다 한 달 동안 그냥 놔뒀어요. 네, 예. 그 뭐 멘탈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뀐다. 검은 네, 책이 하나 예, 왔길래 예. 그런가 보다 하다가 한 달 뒤쯤에 낮에 좀 날씨도 좋고 해가지고 책을 한번 탁 한 장, 두 장, 한 두세 장 읽어봤나? 네. 우와, 갑자기 빠지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다가 거기에 보면은 네. 그 QR코드인가 하는 걸로 그 이순신 장군 얘기하는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라 그래서 그거를 네. 딱 봤더니 이분이 유튜브에서 하는 그 눈빛과 목소리가 찐인 거예요. 아, 야, 이분 찐이다. 뭐지? 이 빠져든 거야, 거기에. 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책을 막 보는데 무슨 막 진짜 무슨 학교 다닐 때 공부하듯이 우리 세대가 또 저기 초등학교 때쯤은 동화전과 뭐 이런 거 세대 아닙니까? 맞아, 전과. 그 줄 그때도 안 껐던 줄을 막 줄 그어가면서 막 예. 연습장에 막 적어가면서 색깔까지 빨간색은 빨간색 쭉 검은색 하면서 그러다가 책을 딱 다 읽고 이분 내가 만나야겠다. 아, 인스타로 이제 네, 찾아보고 인스타로 연락 주셨죠. 그 DM을 드리고 네. 제 연예인 농구팀 농구를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엄청 오래 하셨네요. 이 책을 읽고 득점력이 1000%가 늘었어요. 1000%가. 진짜요? 네.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이거 기적이다 해서 이제 그 이야기 경험담을 얘기하면서 내가 한번 꼭 한번 찾아뵙고 싶다 했더니 강의 한번 들어오세요 해서 이제 인연이 되게 된 거죠. 사실 저는 무조건 만나는 사람마다 강의 들으라고 하니까. 네네네. 예. 농구를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20년 가까이. 제가 개그맨 데뷔하고 바로 했거든요. 뭐 그럼 계속 잘하셨을 거 아니에요, 원래? 못했어요. 아, 그쵸. 20대 초반이야. 이제 뭐 예. 젊었으니까 그랬는데 그 뒤로는 매주 농구를 하는데도 겨우 나가면 한 골 넣나 못 넣을 때도 있고 연예인 농구 리그를 나가면 거의 3년에 한 골 넣었어요. 아, 예. 그래서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왜 이렇게 안 되나 막 하다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자기 체면, 암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 생각하다가 나도 골을 좀 넣었던 시절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했는지 상상을 하고 나는 골을 넣는 사람이다. 넣었던 사람이다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면 넣는 경험을 한번 가져보고 이 경험이 나의 진짜 모습이다 하고 체면하다 보니까 손의 감각들과 이런 것들이 좀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각, 들어갔던 감각을 기억하면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 예. 이게 잘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론 저는 체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예. 이게 체면이라면 이게 그게 아닌가라는 그때 느낌을 집중할 받았어요. 거에만 오롯이 집중하시게 된 거죠. 이제 아, 안 그런 된다는 그런 생각을 놓고 네네. 된다는 쪽에 집중을 해서 그걸 키워가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각도 다시 좋아지고 해서 그렇게 되신 건데, 주변에서 좀 그럼 와 웬일이야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프로 선수 출신 중에서 천일환이라는 그 농구 선수가 있어요. 예. 지금 어디 고등학교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몇 년 만에 우리 연예인 농구팀에 놀러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농구하는 거 보더니 막 계속 웃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이제 코트 끝나고 오더니 형 다른 사람이 됐다고.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네. 아니 형 이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냐고 되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구를 좀 하는 사람은 아는 게
저처럼 그렇게 농구를 썩 잘하지 않는 사람은 오른손잡이면은 네. 왼쪽에서 들어가서 레이업하고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른쪽 왼쪽 다 레이업도 되고 슛도 잘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 첫 일어나는 친구가 몇 년 전에 본 모습과 너무 다른 게 예, 예. 신기해서 이제 형 혹시 몇 년 동안 연습하셨나 많이 연습을 하셨냐 그래서 내가 이거를 머릿속에 체면 같은 거 이거 생각을 하면서 감각을 생각을 하면서 한 하루에 한 30분씩 한 3번 했다. 진짜 네. 그 정도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형 원래 그 옛날엔 잘했냐 이러면서 되게 신기하게 계속 각오는 어땠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 꼬치꼬치 캐묻고. 형 일부러 너 되게 운동신경 좋은 척 하려고 30분씩 한 3번 정도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안 믿는 아니 난 거. 진짜 그렇다. 네, 예. 예. 그런 신기한 경험이 있었어요. 네. 책을 읽고. 이게 마음 먹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를 직접 느끼셨기 때문에 또 그래서 저한테 오신 것 같은데 저의 수업을 들으셨을 때의 어떤 느낌? 유튜브랑 어떻게 달랐는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명이 울린다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거는 유튜버 때가 좀 되게 그런 것만 느껴졌고 현장에 왔을 때는 아 저분이 재밌는 분이시구나. 예. 유튜브 볼 때는 팔도 안 움직이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셨 뭐 해서 이랬습니다. 네. 막 이렇게 하니까 네. 내가 만나서 개그맨으로서 조금이라도 농담 같은 거 하면은 정철근 씨 지금 농담할 시간이 아닙니다. 나 이렇게 할까봐 진짜 되게 재미없는 사람일 거야 네. 생각했는데 네. 너무 재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좀 오프라인에서 이런 모습들 좀 보여줘야 되시는 분이시구나. 네. 아니, 왜 그렇게 혼자 찍을 때 진지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뭐 변명을 하자면 항상 사람들만 앞에 두고 강의를 오랜 시간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네네. 카메라 보고 한다는 것이 이게 기꺼운 느낌이 안 나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앞에 있다고 상상을 하더라도 실제 있을 때의 저의 그 파워풀하고 뭔가 이렇게 몰입된 모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냥 농담하는 것도 되게 원래 좋아하고 네. 재밌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메라 보고 뭐 누구 반응이 없으니까 혼자 웃긴다는 게 상상 잘 안 돼요. 네. 뭐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이게 뭐냐면은 이 방송하는 사람들은 아는데 사람들이 없어도 카메라 보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막 읽지 않아요? 이러면서 할 수 있는데 예. 비연예인들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못하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카메라 대고 얘기를 해놓고 혼자 웃으면 나 미친놈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자기감 들기도 하고 네, 예. 그래서 아마 좀 어색하지 않는가. 맞습니다. 예. 제가 봐도 어색해요. 그래서 제 거 안 봐요, 제가 전혀.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유튜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오프라인 강의에서 실제로 뵈면은 되게 재밌는 멘탈 트레이닝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저는 계속 웃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네. 저한테 오더니 저기 많이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전 재밌어서 웃었거든요. 재밌어서 막 본인이 예. 막 얘기하고 본인도 깔깔대게 네. 웃고 그러니까 네, 예. 되게 재밌는 분이구나 했는데 아마 대표님 입장에서는 개그맨이 정말 재밌어서 웃었을까라는 생각도 하셨을 맞아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일부러 많이 공감을 막 해줘서 일부러 막 웃음 유도해 주시는 건가? 막. 네. 저는 이 마음이 열리기도 했었고 예. 재밌어서 웃었고 네 현장 상황이 재밌는 것들도 많았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블랑카라는 그 캐릭터죠. 어떻게 보면 네네. 그 캐릭터로 지금 되게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걸 제가 알게 됐고 네네. 주로 어떤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건지를 좀 블랑카라는 이 개그맨 정철기라는 사람이 남들보다 더 힘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블랑카가 다문화 가족 캐릭터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는 지금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고 예. 한 국가의 인구수의 5%가 다문화 인구수면 그 나라는 다문화 국가라 그러는데 네, 대한민국은 지금 5%거든요. 네, 예. 그러면 다문화 국가인데 아직까지 차별도 존재하고 그런 인식 개선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네. 이거를 블랑카라는 사람이 인식 개선 강의를 하면은 좀 더 그 메시지에 파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겠죠. 전문 강사 자격증을 따고 네. 전국에 제주도까지 그냥 전국을 다니면서 그냥 지금 강의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게 강의만 자격 뭐 그런 전문 강사 땄다고 바로 되는 건 아니었을 텐데 네네. 전철규님이 스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연결하신 거 아니에요? 강의를 처음에는 어필하고. 이제 잘 안 들어왔는데 예. 그래도 개그맨 블랑카가 다문화 강의를 한다니 몇 군데서 연락이 왔는데 다문화라는 강의의 주제라고 하면 다소 좀 어두운 느낌일 수 있어요. 네, 예, 제가 예.
주제도 무겁고 그럴 수 있겠네요. 좀 이렇게 좀 진지하고 막 이런데 제가 이제 그거를 좀 재밌게 풀었어요. 네. 다문화 센터장님 만나면은 제가 지금 인식 개선 강의를 하는데 자리가 있으면 한번 불러주세요. 저는 돈은 생각하지 않고 처음에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예. 정말 그때는 제가 진짜 제 목소리로 사람들이 몇 명이라도 좋아하고 사람들이 변화가 되면은 그게 되게 희열이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진심으로 뭐 돈은 생각 안 할 테니 불러달라 해서 그렇게 다니다 보니 소문이 난 거예요. 전국에 100회까지는 내가 그냥 정말 뭐 이게 참 돈 얘기하기 좀 그런데 네.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다녀보자. 네. 좋은 마음으로 라고 해서 다니다 보니까 소문이 나고 재밌게 막 잘하게 되고 실력도 늘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저 MBC, SBS, KBS 다 제가 EBS까지 그 다문화 특강을 다 나갔거든요. 네. 지금 전국에 왕성하게 지금 다문화 강의, 인권 강의 1인자가 된 거죠. 네, 하고 있죠. 아주 훌륭하십니다. 왜냐면 그 취지도 너무 좋고 이 다문화의 강사로서 독보적으로 서기까지 이거 그냥 블랑카라는 캐릭터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그것만으로 절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무료라도 계속 하면서 100회라도 하고 네네. 그러면서 실제적인 걸 변화와 어떤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네네. 이게 항상 저의 스타일이거든요. 실전을 아. 통해서 강해지는 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뭐든지 다 준비를 자기 나름대로 탄탄히 다 해야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갇혀 있는 사람이 많아서 하여튼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공하는 자는 나의 체면으로 타인까지 체면시킬 수 있다. 대표님의 강의를 못 보신 분이면 체면? 우리가 막 생각할 때 그냥 눈 감고 체면? 예. 근데 조금 알면은 제가 강의했던 것 중에서 어느 시점부터 되게 대박이 났던 시점인데 그게 그 메시지인 거예요. 네. 뭐냐면은 그 울주군에 음. 다문화 가족분들, 그러니까 결혼 이주 여성분들 대상의 강의가 있었는데 네. 항상 어느 관계자건 사람들한테 얘기해도 저는 제 마음 깊숙이 있는 진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강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다문화 가족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다가 저도 힘들었던 점과 위로를 받았던 점 얘기하다가 제가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막 울었는데 아우 죄송합니다 하고 나서 술 닦아 보니까 거기에 다 몇십 울고 있어. 명의 분들이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체면의 상태가 전달된 게 아닌가. 그렇죠. 진심이 통하는 거죠. 네, 그래서 끝나고 나서 소리 났는데 인스타그램 DM으로 몇몇 분들이 틀린 한국말 철자였지만 한국에 와서 이런 그 강의와 개그맨 만나서 이런 눈물까지 흘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왔는데 와 그때를 시점으로 더 이제 폭발하면서 달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차별 이런 것들을 안 받을 수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네. 사실. 그래서 그런 약자의 입장을 또 헤아려주고 마음을 보살펴서 또 이게 잘 구조적으로 잘 돌아가게 만들어 주신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네네. 보람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보람도 되고 제가 이 방송에 좀 자랑하자면 지금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선생님들을 의무교육에 다문화 강의가 있는데 그 영상 의무 컨텐츠를 제가 찍었어요. 네, 그래서 지인들 중에서 뭐 선생님들 아는 사람들 있으면은 야, 너 우리 이거 아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너 교육에 네가 나온다대. 그런 얘기 들으면 좀 뿌듯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네. 그렇게 아예 교과 선생님들이 거의 막 이렇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군요. 시대. 그 재미난 일은 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임창완 선생님이라고 그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 교육 시간에 제 거 영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뒤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모르겠다고 야 철규 나 지금 다문화 니거 격 들었는데 지금 몇 번 문제를 모르겠는데 나 이거 좀 알려줘라. 라고 네. 깜짝 놀라서 제가 알려드리기도 하고. 예, 재밌네요. 네네네. 그 선생님도 뿌듯하죠. 그쵸. 또 그런 제자가 잘 되는 거 보면. 네. 그 선생님이 저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다른 선생님들은 막 저기 수업 중에 성대모사하고 좀 까부리로 생활했는데 네. 그 선생님만큼은 수업이 끝나고 나서 자기야 네가 까부는 건 좀 자제해야 되지만 선생님이 봤을 때 너 나중에 개그맨이나 이런 곳에 한번 도전해보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셔요. 뭔가 이렇게 가능성을 딱 파악해서 네. 알려주신. 네. 분이구나. 임창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개그맨이었는데 네네. 강사로서 또 이렇게 뭐 큰 활동을 더 하시는 부분도 생겼고 네네.
그러면 그 어떤 과정에서 이게 자연스러웠던 건지 아니면 좀 어떤 힘든 상황을 오히려 극복해서 이렇게 강의로서 더 잘 이렇게 풀어내신 건지 좀 약간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네네네. 제가 이제 코미디 활동을 하고 그해 연예대상 신인상을 받고 그리고 제 엔딩 무대에는 주한 스리랑카 대상관님께서 직접 무대까지 방문해 주셔서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네. 그 외국인 근로자 50명도 같이 와주셔서 꽃다발도 주고 감사패도 주면서 정말 화려하게 제 마지막 엔딩 무대도 했고 막 그랬는데 그 뒤로 제가 기획사 문제로 소송이 걸리면서 활동들을 못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일은 안 되고 사람이 한번 기가 꺾이니까 이 기세라는 게 꺾이니까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힘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어디 많이도 없지만 간혹 들어오는 섭외 방송에 예능에 나가도 내가 지금 이 말하면 재밌을까 끼어들면 좀 지금 내가 그렇게 탑도 아닌데 끼어드는 거 싫어하지 않을까 이러다 보니까 여러 눈치를 보면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기들이 다 한 번씩은 성장통이라고 저는 지금은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죠. 안 되고 안 되다 보면 어린 나이에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존심만 세지고 이상한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이러면서 막 누가 뭐 좋은 말 해줘도 그게 고깝게 느껴지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이게 우울증이 오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뭘 해도 이걸 내가 한다고 소용이 있을까. 그러면서 한 4년 정도 상담을 받고 완전히 그 우울증이나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는 한 10년이나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생활이야 됐겠죠. 이름을 알렸던 개그맨이니까 행사를 하면 되고 이랬는데 그때도 저는 그 일이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내가 지금 방송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행사하고 있는 게 뭐 하는 일인가. 그렇죠. 나름 정상에 있었던 그런 기억 때문에. 그러다가 다문화 이해교육이라는 이런 강사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이제 주변에서 그 개그맨 황영진 씨라는 사람이 이제 권유를 한 거예요. 한번 해봐라. 네 캐릭터가 블랑카니. 그전에도 제가 다문화 가족분들을 위한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강의를 네가 말하는 직업이니 그리고 블랑카라는 사람이 다문화 가족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맞다. 사람이 자존감 회복하는 데는요. 뭔가 어떠한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서 조금씩 인정을 받다 보면 이게 정말 그 효과가 크더라고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작은 성공을 조금씩 맛보다 보니 점점 더 자신감도 생기고 지금의 이렇게 10년 동안 없던 방송도 지금 이제 1년 넘게 채널A라는 프로그램에서 고정으로 하고도 있고 사람의 분위기가 바뀌니까 어른들은 알더라고요. 저보다 위에 선배들은 야 랑카야 저보고 랑카야 너 뭐 만났는데 뭔지 모르는데 에너지가 되게 달라. 그래요? 옛날에 네가 웃고 있어도 그 느낌이 아니었거든. 근데 앞으로 뭐 더 잘 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또 제 수업을 들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더 좋은 일을 스스로 만들어내실 수도 있고 저는 사실상 그래요. 그냥 새해 인사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을 뭐 받으세요 하잖아요. 근데 받는 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고 스스로 만드는 게 제 스타일이거든요. 만드는 게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잖아요. 복을 그냥 누가 주기를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복을 만들어 다니는 거. 이게 제가 항상 살아왔던 방식이고 혹시나 뭐가 좋은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기다리는 거나 하지 않는. 그냥 제가 직접 만들어요. 좋은 일들은. 지금까지 저한테 좋은 일들은 하나같이 다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남들 만나고 성공한 사람들 만나고 어떤 분야든 다시 저의 힘을 정신적 분야를 연결시키고 다 이런 거거든요. 더 많이 만드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게 이제 또 만드는 경험이 작은 경험이라도 한번 생기면 맞아요. 그게 더 잘 되겠죠. 점점 쉽죠. 그래서 이제 보통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진짜 성공의 어머니는 작은 성공이에요. 제가 그거를 많이 공감을 합니다. 이게 저는 이 방송에서 자신 있게 좀 이런 제 경험담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이것도 농구 얘기인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어떻게 요즘 이제 잘 되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패스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 남의 공을 뺏는 걸 스틸이라고 하는데 아, 예. 그냥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게 뺏어진 거예요. 예. 한 번. 네. 한 번 뺏어졌는데 그러고 나니까 저는 원래 스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 그 정도로 민첩하지도 네, 않고. 네, 네. 그래서 이게 왜 되지? 어. 그게 누가 야 철규 너무 빠르너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빠른 사람이 이러다가 그 다음에 또 뭐 하려다가 뺏으려 했는데 한 번은 실패했는데 뒤분째 다시 또 뺏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느꼈는데 그 뒤로는 제가 이 공 뺏는 게 조금은 쉬워졌거든요. 예, 예. 잘 되더라고요. 네, 나 이거 되는 사람이구나.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스틸이 잘 되는 거예요. 네. 어느 정도는. 네. 그래서 생각해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사자가 어떤 동물 중에서 가장 그 힘이 약한 개체 예. 하나를 더 싸움 못하는 개체와 싸움을 붙여서 계속 이기는 경험을 시켜주면 나중에는 그 사자가 그 무리에서 제일 싸움을 잘하는 왕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체면이고 이걸 내가 그렇죠. 경험한 게 아닌가.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성공, 뭐 이거 아까 만들어내는 거 하나 하게 되면 예. 나중에 점점점 하다가 내가 그 분야에서 점점 큰 거를 얻는 게 쉬워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좀 작은 성공 경험을 계속 더 많이, 더 자주 만들수록 더 남들이 우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성공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양떼를 이끌고 있는 사자, 우두머리. 네네. 그리고 사자떼를 이끄는 양 리더가 네네. 있어요. 그 두 패가 네.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자떼가 이긴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사자가 이끄는 양떼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리더일 때는 양들이 지가 사자인 줄 알아요. 아, 아무리 사자떼인데 양이 리더면 지네들이 양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힘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가 자기네- 그만큼 중요하고 예. 정체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양들이 지금 사자라고 생각하는 체면에 걸렸다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거죠. 정말 아. 대단한 리더라면 그 사자가 양도 자기가 사자인 것처럼 사자로 보여서 대하고 피그말리온 이펙트죠. 네네네. 나의 강력한 믿음과 신념으로 상대를 대하면 상대가 믿음과 신념대로 된다. 이것도 있고, 그리고 또 스스로 정체성, 저를 보고 배우고 느끼는 게 항상 그 관점이니까 사자의 관점으로 힘을 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도 그냥 타고난 어떤 능력 이거보다도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왜냐면 이거밖에 풀이가 안 돼요. 지금 정철규 님이 지금 농구에서 보여주는 실력도 네네네. 어쨌든 없는 거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네네네. 있었던 건데 못 쓰고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 근데 이제 인식과 이런 게 정체성이 바뀌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그제서야 쓸 수 있게 된 거죠. 제가 그 대표님 강의를 듣고 나서 요즘 쓰는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공무원 대상 강의가 좀 많이 힘들다 그러거든요. 아, 예, 그래요. 그럴 수 반응도 있어요. 없고 맞아. 막 이런다는데 예. 그 어떤 영상 중에 하나가 일본 아이가 띵티를 넘는데 못 넘어요. 아, 봤어요. 그거. 근데 주위에서 애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응원을 해주니까 넘었지. 넘잖아요. 예, 여러 번 시도 끝에. 그러면 주위에 그렇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잘 된다면 나를 내 주위에서 응원해주는 사람을 내가 내 스스로 응원해주면 어떨까? 그렇죠. 그게 키포인트예요. 또. 아 역시, 그래요? 예, 예.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저는 이거 배운 건 아닌데 듣다 보니까 응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딱 공 도착하기 전에 네. 저 혼자서 일부러 제 3자 형이 있으면 야 철규야 니 공무원 대상도 니 개그맨도 잘할 거 아니야 야난 니 저번에 봤는데 니 진짜 재밌다 형 빵빵이다 야니 오늘 완전 쓸어놔라 이렇게 하고 나서 기분이 갑자기 확 올라오는 거예요. 네. 며칠 전거도 그렇고 공무원 대상 강의를 제가 완전 아, 휩쓸고 왔거든요. 예. 그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렇죠. 요 스킬을 내가 앞으로 좀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까 최면이라는 말 막 쓰시는 걸 보고 제가 뿌듯했거든요, 솔직히. 아. 네, 근데 이제 최면을 먼저 믿고 이제 하시는 그 딱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왜냐 경험을 해서 믿고 있어요. 네, 네, 안 그래서 뭐 안 믿을 건데. 그치. 최면 될 수 있다는 인간에 대한 어떤 최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셨으니까 네네네. 이제 그거에 대한 추후의 어떤 흐트러짐 없이 믿음이 있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치만 하면 그 반드시 된다라는 걸 확신 있게 하니까 사람은 거기에 또 따라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뭐 네네네. 공무원도 사람인데 사실. 그러니까요. 예, 예. 괜히 그냥 공무원은 반응 안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먼저 선입관 갖고 보기 때문에 또 이제 그 한계 설정 때문에 또 그렇게 반응을 준 거였고. 저는 그 한계 설정도 내가 나를 막는 게 아니라 한계 설정하면 이 한계 설정의 체면이 그 사람들은 전파될 거라는 그렇죠. 그것도 생각이 들었어요. 맞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말자. 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네. 말은 너무 뻔한 말인데 하여튼 네.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왜 되는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명확히 말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다가 이제 실체화가 되고 왜 할 수 있는지를 말할 수 없는 자들이 있죠. 우주가 도와줄 거니까 뭐 이런 애들은 그것도 확신을 갖고 있으면 나름대로 뭐 얼결에 되는 거라도 될 수 있는데 그건 비과학적이고 확실한 어떤 법칙과 패턴으로 그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쉽게 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우주도 하늘 위에 있으면 그죠? 네네네. 마찬가지 개념으로 연장선으로 지를 돕는 거를 정말 눈물나게 정말 그죠? 해야지 지성이면 감천이어서 하늘이 움직여서 도울 줄 일들도 만들어주고 그죠? 그걸 반응을 해줄 텐데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우주가 도울 거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전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받을 생각만 하고 있는 수준들은 저처럼 만들려고 하는 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저는 거짓말 안 하고 27살인가 6살 때부터 지금 44까지 일주일에 5번 이상 술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정말 많이 마셨어요. 혼술도 마시고 집에서 맥주 페트병 하나랑 소주 한 병을 집에서 혼자 먹는 거를 3번을 일주일에 그걸 다 먹고 잤어요 맨날. 와. 그런데 지금 제가 책을 읽은 지 한 2달 반? 제가 메시지 그때 좀 보냈었죠. 네, 제 책 읽으시고. 네. 그러고 지금 2달 반 동안 술을 3번 먹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원래 3번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2차, 3차까지 먹어요. 근데 그 3번도 1차에 다 끝났어요. 다 끝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 이런 게 삶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네. 이 사람은 욕망이 있고 네네. 그걸 채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긍정적인 쪽으로 채우느냐 부정적인 자기 파괴적인 걸로 채우느냐의 문제일 뿐인데 뭐 수업이든 어떤 제 책에서 진리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더 생각하는 부분이 본질적이고 가치 있는 걸 더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거 갖고 충분히 뭔가 음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삶에서. 그 만족을 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이 그냥 술을 맨날 마시는 거는 그냥 중독되도록 마시는 거는 다른 거를 해서 기쁨을 느끼는 선순환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술이라도 마셔서 뇌를 알딸딸하게 만들어야지만 기분이 좋은 상황이었다면 내가 통제도 하고 있고 이걸 내가 쓰고 있네 이러니까 불만도 없어지니까 네네. 굳이 뭐 술을 마셔서 그 갈증 같은 걸 따로 채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갈증 자체가 없으니까. 예전보다 확 줄어들었고 저는 술을 안 먹어야지 행복해요. 술을 안 먹고 제 두뇌를 이제 항상 클린하고 맑은 상태로 유지해야지만 내가 항상 진리, 법칙을 통제해서 내가 지금 강해지고 있구나라는 즐거움을 느끼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술을 마셔서 머리를, 두뇌를 알딸딸하게 만들면 통제감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울을 하게 될 거예요. 몸에서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 문제고 계속 적응하면 받겠지.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해야 되는 일에서 근데 저는 제 일에만 집중돼 있으니까 네네. 술 마실 시간 자체가 없었죠.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고 이게 통제감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계속 통제를 생각적으로 하시고 거기에서 만족을 결과도 좋게 나오는 이런 선순환을 만드셨다. 전과 달리. 제가 노하우라고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네. 나는 몇 월 며칠까지 한 달 동안 술을 먹지 않는다라는 거 한번 적었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뭘 했냐면은 매일 저녁에 제 인생에 도움되는 막 그런 책을 읽거나 다른 거를 집중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나는 통닭을 먹지 않는다. 통닭을 먹지 않는다. 그건 잘못된 거지. 그러면은 통닭을 먹게 된다면서요. 그쵸, 그게 결국. 파란 코끼리 법칙인가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파란 코끼리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그때부터 머릿속에 자꾸 파란 코끼리 그렇죠. 생각이 나듯이 술을 안 먹는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 추구하려고 하는. 찾았어요. 저는 제가 하는 개그맨이나 강사 활동에 도움이 되는 책을 좀 보고 또 다른 거 뭐 블로그 하는 거 공부 좀 하고 유튜브 편집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이게 대박이 안 날지언정 쌓이면 대박이 날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네. 그냥 자연스럽게 끊어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이게. 원하는 것만 집중될수록
원치 않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선순환이라는 건데 좀 너무나 잘하고 계시고 그렇게 이렇게 변화를 계속 만드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을 때 저는 행복하고 예, 기분 좋은 거죠. 보람을 느끼고. 사실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좀 더 내가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더 멋있게 많은 걸 했었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드실 수 없을 텐데. 네. 그러나 뭐 지금이라도 이렇게 아셨으니까 그걸 더 누구보다 더 많이 적극적으로 쓰면은 또 그만큼 해갈도 되면서 좋아지실 겁니다. 그 대표님하고 카메라 돌아가기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하면 무조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안 게 벌써 1년도 안 됐다고 지금. 그래서 내가 요거를 조금 어린 나이에 알았으면 얼마나 참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그렇죠. 결국에는 내 몸으로서 느꼈기 때문에 지금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시청자 여러분들도 혹시 저보다 뭐 젊으신 분들이나 뭐 있으면 하면 된다라는 어떤 경험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본인들의 분야에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는 지금도 뭐 늦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제 나이가 좀 일찍 알았으면 어땠을까. 친구 중에서 정말 대단한 성공을 거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한 10년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가 하는 사업 분야는 다른 건데 말도 안 되게 생뚱맞게 무슨 외국의 엔터 쪽에 한번 지가 또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니 그거는 네 아무나 분야가 하는 게 아니라. 아니라서 괜히 섣불리 하지 마라. 니 눈탱이만 맞고 끝날 수 있다.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철기야, 나는 어떤 일을 해도 성공시킬 자신이 있다. 이러는데 그 아이의 그 목소리의 파워가 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야,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저걸 믿고 있기 때문에 얘는 성공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친구의 말과 그 친구의 자신감이 부러웠지 저는 그때도 몰랐어요, 이거를. 제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강의나 뭐나 계속 하다 보니 되는 걸 알아서 좀 그 진리를 지금 알게 된 것 같은데 그게 안게 채 1년도 안 됐으니 저도 이 진리를 알고 좀 더 살다 보면 엄청난 뭐 또 성공이 또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긴 해요. 당연히 따라올 것입니다. 네네. 점점 더. 그러니까 생각은 어차피 현실로 될 수밖에 없는 속성이 있고 그 물질로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올바른 생각이고 지속적으로 존재했다면. 네네. 그래서 사실 뭐 맨사 출신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네. 정말 총명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이 또 좋은 쪽으로 기회가 또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게 점점 더 빨라지고 더 잦아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눈덩이 불듯이 네네네. 예,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게 인간의 인생 같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대표님한테 네. 그 대표님도 과거에 아버지 빚이 있으면 책에 나오잖아요. 네. 빚이 있었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어떤 부정적인 언어들, 정신적 네. 학대도 좀 있었다는 것 같고 예, 예. 그러나 지금 어떻게든 뭐 잘 돼서 부모님께도 잘 하실 건데 네, 지금 뭐 긍정적인 마음에서 살고 계시고 하지만 네. 그런 느낌 정말 1도 없어요. 뭐 아버지 식사하다가 지금 편하니까. 예, 예. 근데 왜 그때 왜 그렇게? 그러셨어요? 아, 왜 그때 이렇게.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탓이 아니라 아, 예, 예.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 자연스럽게, 예. 그런 마음 안 들으셨나요? 거의 그래보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과거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는지는 몰라도 네네. 지금은 굳이 지난 아팠던 과거에 제가 신경을 아예 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혹시 그 지금 상태에서도 과거를 들여다보면 혹시나 아픈가요? 그래서 신경 별로 안 쓰시나요? 아프죠, 솔직히. 지금은. 근데 왜 신경을? 그러니까 신경을 써야 되는 것만 쓰는 게 너무 그래서. 그 마음의 근육 같은 게 너무 탄탄하다 보니까 굳이 뭐 왜 그러셨어요? 여기에 신경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굳이 묻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또 제가 아버지를 뭐 이렇게 안 좋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왜 그러셨는지를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처럼 최면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하실 거고. 네네. 그거 뭐 제가 안 들어도 들은 거랑 똑같은데 굳이 뭐 아버지한테 들을 필요는 없죠. 아버지와 아들 간에가 뭔가를 알려주고 이런 게 참 안 쉽죠? 안 쉽죠. 아버지 제 거 배워야 쉽진 됩니다. 않죠. 예. 이게 안 되죠, 잘.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네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뭔가 제가 아무리 한 분야 최고가 돼도
넌 내가 기저귀 갈아줬잖아.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그리고 인정을 못하는 거는 본인이 그 위 아버지한테 인정을 많이 못 받았을 때 어쩔 수 없이 부족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자신의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았다고 인정해달라고 자꾸 발악하고 뭐 대들 게 아니라 피 안 섞인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분야에서 월등한 존재가 돼서 인정을 받으세요. 그렇게 충족하면 굳이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굉장히 많이 남들한테 받아야 돼요, 솔직히.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 인정을 이상 채우려면 남한테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지 이제 충분히 해결이 돼서 아버지한테 안 받아도 된다. 네,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정을 받게 되시는 분이 되면 아무리 아버지가 남을 인정 안 할지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수 있죠. 근데 참 많은 부분들이 우리 박 대표님처럼 아버지가 강성이신 분들은 예. 자존심 때문인지 몰라도 인정 안 하신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은 것 같은 게 제 아는 형님도 어마어마하게 성공을 한 어떤 회사 회장수를 듣는 분이신데 예. 뭔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아버지가 지금도 하는 말이 네가 뭘 아냐 네가 뭐는 나이도 어리네 아직도 그런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아버지의 진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만들어내서 나온 생각이 아니라 그 집안이 최면을 모르는 집안이기 때문에 그때 계보를 이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있는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수준을 본인이 마음 아프게 여기고 이해하고 더 큰 바다로서 감싸 안아야 되는 것인데 자꾸 그거를 그냥 진심으로 하는 말이로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반감이 생기고 감정의 소용돌이로 힘들어지는데 그럴 필요가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선배라는 분은 아버지를 좀 껍데기라고 봐야 돼요. 껍데기. 네, 약간 빈 껍데기. 무시가 아니라 그냥 슬픈 얘기인데 그냥 빈 껍데기일 뿐이다. 근데 어쨌든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존재하게 만드셨으니까 네네네. 감사하고 이제 고마울 뿐이죠. 그 UFC 선수 중에서 앤더슨 실바라고 있어요. 아, 예. 승승장구하다가 로킥 차다가 정강이가 부러졌어요. 아, 그러면은 그 이후로. 전문가들 뭔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 붙고 나서 경고해줘도 네. 멘탈적으로 이걸 못 차는 네. 겁이 나서 입스. 예. 그걸 입스라 그러나요? 예, 입스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하는데. 그런 선수들도 제 생각에는 박 당연히 대표님 전 만나면 바꿀 수 있죠. 그쵸? 저는 예, 바로바로 바꿀 수 이 있어요. UFC 선수들 누가 하나 진짜 해가지고 네. 영어든 뭐든 통역 붙여가지고 해가지고 네. 되면은 대박인데요 이거. 그렇죠. 저는 뭐 영어 통역관만 있으면 진짜 뭐 전 세계 어떤 선수라도 영어야 차원이 뭐 어느 다르게. 정도 하겠지만 그런 선수들이 뭐 브라질 선수나 이런 네, 선수들이 스페인어도 많다고. 조금 예. 네, 뭐. 왜냐면 제가 이거를 네. 어느 정도 저도 느끼는 게 있으니까 네. 이게 우스갯소리가 진짜 된다는 걸 제가 느껴져서 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그런 에이전시랑 접촉을 하고 있고 조만간 이제 뭐 프로야구든 축구든 등등 해서 제가 또 보여주게 될 거예요. 바쁜 와중에 해서 빨리빨리 못하는 거지. 제가 하는 일이 많으니까 교육이. 근데 골프에서도 그 양궁에서도 증명했으니 솔직히 다른 스포츠는 더 쉽죠. 제가 이건 제 축구 팬으로서 나 축구 좋아하시는 정말 그 혹시나 이승우 선수 팬이 있다면 이승우 이승우 너도 좋아했는데 그냥 왜 안 나와요 이승우? 네. 지금 국내로 왔는데 예, 예. 한 번 외국에서 그 성인 무대에 대한 그게 한번 그게 막 못 뛰게 제재가 걸리고 하면서 한번 기가 꺾였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지금 저는 잘하긴 진짜 한데. 이승우가 나중에 우리나라 메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저 문득 드는 생각이 이승우 씨가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우리 대표님 만나면 바로 바뀌죠. 아 진짜 저는 될 것 같아요. 이승우 선수는 진짜 너무 기대했다가 그냥 그 선수에 대한 게 아니라 안타까움이지. 그쵸. 안타까움이 나라의 어떤 큰 그 인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아쉽. 물론 그 친구도 그런 그 대중들의 한때 막 꺾이다 보니 막 그런 어떤 조롱도 많이 받았지만 멘탈이 굉장히 강하게 잘 일어섰고 지금 그 수원 FC에서 굉장히 잘하고는 있지만 그래요?
디피님과의 소원했죠. 멘탈 트레이닝을 해서 진짜 좀 꿈을 꿔본다면 다시 바르셀로나로 가서 주축 멤버가 되면 어떨까?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도 이승우 선수의 아직도 잠재력을 젊지 믿거든요. 않아요? 이승우 굉장히 젊죠. 20대 아직도? 20대 중반인가밖에 안 아, 아직, 됐을걸요. 예. 그럼 뭐 충분히 가능하죠. 혹시나 이승우 선수가 이 영상을 본다면 네. 꼭 한번 이런 성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뭐 이승우 선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알려주세요. 네. 축구 팬으로서 네, 예. 제가 바라는 부분이기도 해요. 하여튼 축구에서도 보여주고 싶고 야구에서도 보여주고 싶고 결국 다 멘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직접 더 느끼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역시 오늘 맨사 출신이라서 그런지 뭔가 대화를 하면 네네. 바로바로 이렇게 이해가 빠르시고 뭔가 거기에 살을 붙여서 이렇게 티키타카를 잘 할 수 있어서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도 뭐 이렇게 잘 보셨다면 굉장히 큰 또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고요. 가끔 또 나중에 나와 주셔서 저는 뭐 또, 언제든지 네, 우리 네, 또 뭐, 대표님 팬으로서 그리고 또 제가 네. 엄청난 대단하신 분이시지만 저처럼 이렇게 이제 간단하기 같은 체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이 얘기도 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또 많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주 또 나와 주신다고 하니까 좋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더 잘 되실 거 알지만 뭐 짤막하게 네네. 뭐 시청자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 아마 오프라인 무대들에서 아마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아마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나 이 채널 보신 분들은 박세리 그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렇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반가울 것 같아요. 네. 네, 계속 꾸준히 진정성 있게 성장하는 개그맨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